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경영센터의 하랑입니다. 오늘은 자영업 마케팅, 그 중에서 요식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마케팅 개념에서 IMC 마케팅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요식업 마케팅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IMC의 정의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식업에서의 프로모션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할 거고, 다음에 자영업에 IMC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C 통합 마케팅이란 인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인데요. 1989년 미국 광고 대행사 협회에서 정의한 것으로 광고, 판매 촉진, PR 등 다양한 수단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통합하는 총괄적인 계획 수립 과정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광고, 판매 촉진, PR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마케팅 4P에서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 여행을 낯선 곳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맛집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대부분 검색을 하거나, 저는 종종 우리 했었습니다. 예전에 택시 운전기사나 아니면 다른 상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은 보면은 추천을 받는 거죠. 다 온라인에서 추천을 받거나 오프라인에서 추천을 받거나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검색을 하는 것을 좀 보면요, 연령대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10대는 SNS 검색과 포털 검색을 많이 하고요. 20대도 SNS 검색을 하고, 20대는 특이하게도 망고플레이트와 치킨이라는 맛집 앱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30대, 40대도 역시 SNS 검색과 포털 검색을 하는데 다 SNS 검색과 포털 검색을 하는 거죠. 근데 차이는 20대는 6대 4의 비율로 SNS 검색을 많이 하는 반면 30, 40대 이상에서는 포털 검색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갔을 때 오프라인에서 묻지 않는 이상은 검색을 하는데요. SNS와 포털 검색을 다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SNS하고 포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SNS 사용 현황이라고 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지난 24년 5월 15일 날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요, 우리나라 SNS 이용률이 보면 Z세대, 밀레니얼 세대를 보면 대략 90%에 육박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는, 특히나 베이비부머 세대는 30%도 차이 안 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참고로 Z세대는 9에서 24세, 밀레니얼은 25에서 38세, X세대는 39에서 54세, 베이비부머는 55에서 65세 사이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 보면 SNS 이용 플랫폼을 보면요, 가장 많은 게 2021년에도 30% 이상은 인스타그램이었고 23년에도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3년에 보면 30%에서 50%에 육박하게끔 많이 사용률이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는 많이 줄었고요. 조금 티가 안 나지만 틱톡, 아주 어린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죠. 틱톡 같은 것도 2021년에 반해서 23년에는 3배나 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이용 플랫폼을 보면요,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인스타그램입니다. 특히나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어린 친구들한테 20, 30대한테는 10% 이상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X세대, 지금 40대, 지금 50대까지에서도 40% 가까이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플랫폼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는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네이버 밴드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별로 SNS 이용 시간을 봤을 때 대부분 주중과 주말이 대부분 비슷한데요. Z세대에 한해 주말이 주중보다 2배 이상 많이 사용했죠. 그거는 아무래도 이 나이대가 학생인 나이대라서 주말에 더 사용량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SNS 활동 빈도를 보면 사실은 대부분 게시글 확인이 가장 많습니다. 즉 타인이 쓴 게시글에 확인을 많이 하고, 그 다음 많은 거는 다 좋아요 누르고 다 댓글 쓰고 이런 정도의 내용인데, 특히나 보면 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에 반해서도 Z세대가 훨씬 더 좋아요와 댓글의 빈도수가 많다라는 걸 좀 특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SNS를 세대별로 이용하는 목적을 보면 이거는
다 동일합니다. 대부분 다 지인과의 소통, 또 친구와의 뭐 인친, 패친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온라인 상의 친구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그 다음으로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SNS를 봤고요. 이제는 이제 검색을 할 때 포털 사이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2024년 2월 27일 매일경제신문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역시 네이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유튜브, 구글 이런 순위인데 네이버와 구글 다음은 전통적인 검색 포털이죠. 신기한 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다음보다 훨씬 더 많이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특이점은 그동안 없었던 챗 GPT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챗 GPT가 단순하게 AI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네이버와 뭐 구글처럼 검색에도 챗 GPT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자영업자들이 집중해야 되는 답이 사실은 나왔죠. 네이버,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검색 포털로서는 네이버와 구글을 이용해야 되고 SNS에서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이 데이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부터 한번 보면 네이버에 블로그와 카페와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엔진에 우리 가게가 노출되려면 블로그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요즘 핫한 것이죠. 플레이스. 이 플레이스에 우리 가게가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광고를 제외한 1위부터 5위에 상위 노출된 업체와 그 아닌 업체의 매출 차이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플레이스 광고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따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 유튜브가 먼저지만 검색 포털 구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보면 사실은 네이버랑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 장소가 나오고요. 뒤에 이미지가 나오고 마지막엔 동영상이 나옵니다. 구글에서는 신기한 게 동영상에 봤을 때는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튜브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다음 장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이 유튜브를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구글 검색 포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일반적인 동영상과 쇼츠가 있는데 지난 10월 15일부터 쇼츠가 1분에서 3분으로 늘어났죠. 그동안은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이라고 해서 쇼츠라고 했는데요. 지금 3분까지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길게 보는 것보다는 짧게 보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일반 긴 영상보다는 쇼츠가 훨씬 더 노출량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 이미지로 된 게시물이 있고요. 영상으로 된 릴스가 있는데 역시 릴스가 이미지보다 훨씬 더 많은 노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네이버,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겠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결국엔 네이버에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글도 장소, 이미지, 동영상에 노출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유튜브 아까 시간에 상관없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인스타그램도 이미지와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네이버와 구글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의 블로그가 노출이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구글의 동영상 부분은 유튜브의 동영상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미지도 역시 노출이 되는 것이 많았고요. 즉 구글은 유튜브와 네이버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노출시켜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네이버와 유튜브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구글도 노출이 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을 갖고 오프라인은 그냥 있어도 아닙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가게가 노출이 돼야지 고객들이 찾아오겠죠. 첫 번째는 현수막도 보여야 되고요. 큰 간판, 이렇게 큰 간판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벤트를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또는 대표님들 지역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하시죠. 봉사도 하시고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가게를 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아까 맨 서두에 얘기했던 IMC 통합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우리 자영업에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에서의 마케팅, 홈페이지, 블로그, SNS, 언론 보도, 오프라인에서도 간판, 인테리어, 전단지, 시식회, 이벤트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매장을 알려야 되는데요. 이 내용이 같아야 된다는, 즉 톤앤 매너가 일치돼야 되는 것이 IMC 마케팅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온라인에서는 검색 광고, 구글, 네이버의 검색 광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블로그, 언론 보도, 새로운 신규 고객을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게의 홈페이지 또는 랜딩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랜딩 페이지에 유입되게끔 해야 되고요. 기존 고객을 위한 마케팅 CRM, 이 CRM은 차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 고객을 위한 마케팅을 해서 우리 온라인상에 고객들이 방문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온라인상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거죠. 오프라인은 어떻습니까? 현수막, 간판, 또 전단지, 이벤트 등의 시식회, 그 다음 지역 봉사활동,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 매장 방문을 많이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매장 방문을 이끌어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매출 증대를 일으키려고 이렇게 IMC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IMC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마케팅 대행사들이 대표님 IMC 마케팅을 하면서 대표님의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 IMC 마케팅이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요.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전체적인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모으는 것을 IMC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플랜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7P에 의해서 IMC 마케팅을 제대로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플레이스 마케팅, SNS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마케팅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